안녕하십니까. 경북 모의평가 2회 문학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선주고등학교 국어교사 김태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틀린 문제에 연연해 하지 말고 남은 시간 끝까지 해설지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남은 시점 동안 좀 문학 영역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래도 여러분에게 가장 또 중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특히 고전 문학 파트를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수능에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계 교재 복습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올해 치러진 시험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시험인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는 새로운 유형이나 여러분 올해 수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랑 실전 감각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모의고사 2회 문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오늘 출제되었던 문학 작품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갈래복합부터 지금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이 시험이 실전에 좀 대비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연계교재에서 좀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교재에 어디에 수록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복합의 박일로의 선상타는 수능특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43쪽에 갈래복합에 있고요. 그 다음 윤선도의 몽천녀도 수능특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흑구의 보리는 이제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수록된 선상탄과 몽천녀를 같이 배웠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현대소설도 역시 수능특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할 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전소설은 선생님이 이제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보시면 주봉전이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대시 2편입니다. 현대시 2편은 역시 수능특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특강 86쪽과 이제 106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북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능특강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실제 수능에서는 수능 완성과 수능특강 골고루 연계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갈래복합입니다. 여러분 18번부터 22번까지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전시가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18번 문제를 먼저 푸는 것보다는 이제 보기가 딸려 있는 이제 문제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18번과 같은 공통점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순서대로 풀이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고전 시가가 어렵기 때문에 수필을 먼저 읽는다거나 아니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는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을 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작품을 이제 가나다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출제자의 의도는 이제 이 세 작품을 왜 묶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18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이 선지를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셨겠지만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세 작품이 모두 대비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의 선상탄을 먼저 보시면요. 선생님이 좀 화면에 표시를 해봤는데 가에서는 과거의 배의 상황과 오늘날의 배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풍류의 수단이었고 오늘날에는 지금 전쟁 이후에 지금 박일로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통주사로 이렇게 지금 근무하면서 지은 작품이기 때문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배와 현재의 배의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비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윤선도가 이제 그 임금의 부름을 받고 이제 정치 현실로 돌아갔지만 윤선도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좋아해주는 임금과 그다음 자기를 꺼리는 어떤 신하들을 좀 비교해서 여기서는 옥황상제와 신선들의 어떤 행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옥황상제는 웃고 있지만 신하들은 이제 좀 자기를 꺼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냈고요. 그다음에 다의 보리는 이제 제목을 보시면 보리를 예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리를 예찬하는 과정에서 다른 풀들은 추운 겨울에 시들거나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반면에 보리는 이제 꿋꿋하게 머리를 들고 있거나 추운 겨울에도 이제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나다의 공통점은 이제 대비되는 상황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게 아마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아마 정답을 다 좀 많이 맞추셨을 건데 그래도 2, 3, 4, 5번의 어떤 틀린 부분을 선생님이 지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번 선지를 보시면 고사를 인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드러내고 있다인데요. 잘 보시면 가에도 사실 고사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칠종 칠금을 우리인들 못하겠는가. 그래서 중국 고사를 활용해서 현재 우리가 일본 외적에 대한 적개심이나 복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사실 고사 인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는 가에는 적용이 되지만 나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를 보시면 이 부분도 사실 다에 보시면 이제 약간 옛 가르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리를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2번 선지를 정리하자면 가와 다는 적용이 되지만 나는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연의 순환과 조화는 다에 보시면 보리의 성장 과정이 자연의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틀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4번 선지는 이제 부정적 현실이 과연 어디에 드러나느냐입니다. 가에서는 이미 전쟁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해추 육묘에게 이제 좀 수치를 좀 당한 거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4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니기 때문에 또 틀렸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다는 것은 나의 일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선지가 어디에 맞고 틀렸는지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가의 특정한 부분을 이제 A, B로 묶어놓고 이제 여기에 어떤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선생님이 이제 틀린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설지에도 나와 있고 아마 여러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번에 보시면 이제 5번 선지를 한번 보시면 A에서 한 당송에게 지겠냐마는 이 인식은 우리의 문물이 한 당송에게 지지 않는다. 우리의 문물도 충분히 뛰어나다라는 자부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B에서 보시면 제갈과 손빈보다 자기가 낫다. 자기는 수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갈과 손빈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A에서 드러난 인식이 B에서 몸이 낫다는 인식으로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 2, 3, 4, 5는 여러분이 작품에서 다 근거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이 적절하지 않은 해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구절의 어떤 의미를 좀 추론하는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5번이 답이 되고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 세트 문항을 풀었을 때 먼저 읽어야 할 지점은 20번에 있는 보기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보시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박일로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상탄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미 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보기는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도 지금 각 구절을 다 이제 본문에 굵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이랑 연결해서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다 이제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5번도 아마 조금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제 이게 과연 학생들이 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일단 보기를 잘 보시면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일단 선생님이 이제 구절은 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찾았는지 한번 표시해
연결해 보시면 되고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옥황상제는 웃으시고 이제 신선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억 창생의 일을 어느 겨를에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은 있지만 신선들이 자기를 꾸짖기 때문에 물어볼 겨를이 없다. 그럼 결국에는 물어볼 수 없는 현실을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 선지를 잘 읽어보시면 현실에서 묻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창생의 일을 물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보면 내용 일치에서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 문제가 나오면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작품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틀린 부분이 창생의 일을 물은 것도 틀렸고 그리고 이 부분을 그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로 연결하는 것도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에서는 좌절감이라는 윤선도의 어떤 그 경험을 이미 좀 드러냈기 때문에 작품이랑 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마 5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1번 가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여러분 그 나에 드러난 어떤 장인 바치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다에 있는 농부의 어떤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 문제는 이미 수능 특강에 조금 비슷한 문제가 좀 나와 있습니다. 맞죠? 윤선도의 몽천료의 장인반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혹시 꼼꼼하게 해설지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장인반치는 다른 배경 지식을 빼고 그냥 작품의 내적 맥락만 보신다면 삼수에 보시면 배곡루를 다시 뜯어 고칠 때 어떤 장인바치가 이루어냈느냐 대단하다. 그래서 이 약간의 감탄을 자아내는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에서는 여러분 농부에 해당되는 내용 선생님 화면에 표시해 봤는데요. 보리를 키우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굳어진 허리도 잊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래서 정성껏 키우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보리를 수확하는 모습에서 보시면 글쓴이가 농부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해 보신다면 가장 적절한 거는 일단 3번이 답이 되는데 선생님 그래도 1번부터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바치는 1번에 보시면 하자의 비애감을 야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1번에 뒤쪽에 보시면 농부는 과연 그러면 글쓴이에게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는가? 뭐 억지로 좀 끼워 맞춘다면 예찬의 대상이니까 좀 존경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출제자는 앞부분을 좀 틀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앞부분에 명확한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은 아닙니다. 2번에 보시면 인식 변화를 촉구하느냐?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니은에 보시면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점을 여러분이 이게 선생님처럼 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학에서 좀 많이 틀리는 단어가 경외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도 여러분 경외감이라는 단어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경외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감탄을 자아내기 때문에 경외감까지 느낄 수 있느냐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객관식은 이 선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가장 읽어보시고 적절한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감탄을 자아내고 공경하는 마음,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외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인바치는 하자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 여러분 올해 6월 모의평가에 현대시에 보시면 그 항동규의 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한 번 더 보시면 경외감의 개념이 조금 넓게 해석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그 장인바치는 부러움을 자아내는 대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글쓴이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대상도 농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도 둘 다 틀렸네요. 맞죠? 그래서 하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글쓴이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농부는 그저 바라보고 관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틀렸네요. 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틀렸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의 경외심을 유발하고 예찬하면서 바라보는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은 이제 사실 여러분이 수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보리를 예찬하는 내용이고 그냥 겨울의 어떤 추위에도 이제 꿋꿋하게 자라는 보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독해만 정확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아마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꼼꼼한 읽기를 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1번 선지 보시면 되게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찬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부분인데요.
이거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만 보면 되게 맞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시험에서는 이게 굵게 표시된 부분의 앞뒤 맥락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들국화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1번이 틀렸다라는 걸 여러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리의 어떤 속성을 예찬하고 있는데 1번은 들국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꼼꼼한 읽기를 내가 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갈래 복합의 어떤 세트 문항이었고,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현대 소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 이제 구절은 선생님이 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현대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도 아마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줄거리랑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희경의 새해 선물은 어떤 성장 소설로 이제 나의 어떤 그 과거의 아픔을 좀 드러냈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1번, 23번 문제를 보시면 소설의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어떤 서술상의 특징, 근데 최근에 어떤 수능에서는 특정한 구절이나 어떤 문장을 걸어가지고 이제 서술형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23번 문제는 작품 전체의 어떤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작품은 읽어보시면 뭐 짧은 문장도 나오지만 긴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감각적인 문장 뭐 아마 교재에 수록된 부분에는 감각적인 문장이 좀 일부 드러납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는 좀 만연체, 그러니까 길게 서술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소설이기 때문에 속도감을 높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보시면 빈번한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설에서 장면이 전환된다라고 하면 인물이나 시간이나 공간이 바뀌면 장면 전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크게 뭐 장면 전환이 빈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식어를 또 넣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좀 틀렸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한다. 아마 현대소설에서 이런 작품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선지는 웬만하면 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네. 4번에 보시면 해상을 통해 과거의 어떤 장면을 떠올리고 현재 이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의 어떤 사건이 인물의 현재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지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내가 8살인가 9살 때 일이었다. 요 어렸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척 아주머니들이 자기를 앞에 두고 이제 자기 어머니를 욕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이 친구는 서술자 나는 그때부터 이제 남의 어떤 남의 시선을 싫어하게 되었고 방어 기제로서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4번이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네. 5번에 보시면 이제 독백적 어조는 일부 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의 어떤 상반된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 작품을 좀 잘 표현하는 서술형 특징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4번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사실 현대소설은 그냥 내용을 그래도 수능날 읽으면 웬만하면 또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읽으면 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 또 지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처음 이제 남자를 보았을 때 남자에게 적대감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히려 나라면 남자를 선택했을 거라는 엉뚱한 생각했기 때문에 적대감은 아니고요. 네. 2번에 보시면 이모는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몹시 놀랐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모가 선호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맞죠? 여기 보시면은 주름살도 3개나 있었고 그게 치명적인 결점이 될 게 뻔했기 때문에 이모는 이런 스타일을 싫어했을 겁니다. 4번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이제 속삭일 때마다 엄마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했다고 본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사실적 독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친척들은 나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앞에서 어머니 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그런대로 조금 괜찮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면과 인물의 심리와 소재를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이 항상 이런 문제는 또 A 위에나
요 앞뒤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전체적인 특징을 보시면 주인공이 나가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약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는 바라보는 나는 반가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반가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한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눈이랑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1번에 보시면 사실 고통이 치유된다. 이 지금 A 장면은 주인공 나가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치유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유로울 수 없다. 구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유를 상징하지도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따뜻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지금 켄트지에 지금 흰색 물감을 많이 뿌렸는데 그게 시야를 가려진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아하는, 그럼 자기가 사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아버지라는 걸 보고 당황했을 거지만 바라보는 나에 의해서 그걸 들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4번에 보시면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절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4번이 가장 적절하고요. 5번은 여기에 뭐 눈에 어떤 검은 방과 어떤 흰색 물감의 색채 대비가 나의 위태로움이랑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적인 장면의 어떤 인물의 심리랑 소재랑 한번 연결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6번입니다. 사실 이 소설을 만약에 안 배웠다면 여러분 26번의 보기를 먼저 읽고 이제 풀었어야 되는 문제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품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입니다. 네. 반가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거를 사실은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장면에서는 반가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너무 좀 약간 이질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네요. 맞죠?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을 떠올렸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올렸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 일치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고전 소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봉조는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은 작품입니다. 영웅 소설이기도 하고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27번 문제도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오는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사실 고전 소설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선지도 조금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가장된 말과 행동으로 인물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 사실 이 선지는 판소리계 소설에 좀 어울리는 선지입니다. 근데 이 주봉전에서도 가장된 말이 좀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하들이 임금에게 약간 뭐 협박 비슷하게 하는 장면인데 이제 조정을 떠나서 이제 뭐 농부가 되겠다 이런 거는 실제보다는 좀 부풀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된 말과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인물을 우습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렸고요. 네. 이번에 보시면 과거를 요약적으로 서술해서 인물의 시련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주봉이 17년 동안 겪었던 위기와 그다음에 그의 아내와 이제 그 옥엽이랑 혜선이 겪었던 일들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겪은 시련을 드러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서술자의 개입은 고전 소설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보시면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면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4번은 고전 소설에서는 좀 많이 없는 거의 다 순행적 구성이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은 고전 소설에서는 거의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로 인물 간의 어떤 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 독백을 활용한 부분은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8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 소설, 현대 소설 마찬가지로 내용 일치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고전 소설의 내용 일치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읽기를 좀 연습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화면에 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네요. 네. 천자가 건네준 옥새를 맞이 못해서 이제 주승상이 받아서 이제 궁중의 일을 살피게 되었다. 이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은 이 부분입니다.
혜선이 해평도사가 되어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다음 날 이제 아버지와 이제 걸레에 들어가서 이제 천자를 만났다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3번 여러분 요거 좀 유치하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이 장면입니다. 왕부인은 아들과 며느리의 17년간 고생한 이야기를 듣고 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건의 선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기절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이 틀렸네요. 맞죠? 들은 후 기절한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다음에 그동안의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이런 뭐 사건의 선후 관계를 바꿔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꼼꼼한 읽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번이 답이 되고요. 네. 예, 4번 부분 보시면 여기 유경학이 이제 백관들에게 주봉을 해평도사로 추천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예,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5번도 예, 이 장면에 보시면 이제 천자가 해평도사 치알림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대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9번입니다. 29번에 요즘에 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한 구절을 좀 대응되는 구절을 묶어냈습니다. 백관들이 말하는 장면이네요. A도 B도 백관들이 모두 말하는 장면인데 요약하면 결국에는 천자를 좀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방식을 보시면 1번에 A에서는 이제 조정의 이익을 언급하고 있다. 조정의 이익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B에서는 국법이 엄중하다.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A에서는 천자가 행한 과거의 행적 잘못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B에서도 천자가 겪게 될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 부분도 틀렸네요. 3번에 속마음을 의도적으로 떠보고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 천자의 마음을 지금 공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예, 천자에 대한 충성심 강조하고 있다. 충성심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 사실 간신들입니다. 맞죠?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라의 위기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예, 5번에 보시면 주봉을 해평도사로 해야 된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리고 B에서는 천자가 이제 한 사람만 너무 이제 생각해서 국사를 전체적으로 돌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직접 드러내고 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한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전소설 마지막 30번입니다. 여러분, 이 보기도 여러분 이 보기 안에서 여러분 작품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절이 다 표시되어 있고요. 네. 예, 선생님이 틀린 부분만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구절은 선생님 다 표시를 했고, 네. 이제 4번 부분에 한번 보시면, 네, 이 부분에 그 도적을 함몰하여 이제 백성을 예, 위로하고 돌아오라. 이게 이제 천자가 주봉에게 명령한 건데 이것 때문에 주봉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기에 물론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천자의 어떤 올바른 판단력을 바라는 독자 요구가 아니라 천자가 주인공에게 시련을 겪게 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시련을 겪는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품의 구절과 보기의 내용을 잘못 연결한 예,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5번도 예, 이 구절에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고전 소설이고 이제 마지막 현대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현대시는 역시 수능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두 작품입니다. 채아림의 아침시는 이제 굴참나무의 어떤 생동감, 아이들의 생동감을 보고 이제 시인이 좀 투병하는 과정에서 지었던 작품이고, 복효근의 느티나무로부터는 이제 느티나무의 어떤 나무 그늘에서 자기 어떤 성찰하는 모습, 느티나무가 이제 상처가 있고 그 안에서 꽃이 피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성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물어본 게 지금 3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에 풀었던 고전시가 세트처럼 이제 18번 문제처럼 그 두 작품의 어떤 공통점을 같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전에서는 여러분이 보기에 딸려 있는 부분을 먼저 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현재형 진술이 어디 드러나 있는지 다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쭉 꺼내보면 네. 여기에 니은다로 끝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솟아오른다, 모른다, 그 다음에 쌓인다 다 있기 때문에 가에서는 예, 현재형 진수 나와 있고 나에서도 보면 신발을 벗는다, 그 다음에 보여준다, 그리고 꽃을 피운다, 피꽃을 피운다, 그 다음 신발끈을 맨다 모두 현재형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요. 이번에 보시면 유사한 식구가 반복되어 있고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이 선지는 선지 자체로는 이미 맞는 설명이죠. 맞죠?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면 리듬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인데 가에서 그럼 유사한 식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가에서는 예, 이 부분에 보시면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있다. 이 부분에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제 아마 나에서 좀 찾기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참 멀리서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게 유사한 구절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꽃을 피운다. 그리고 여기도 꽃을 피워, 그리고 마지막에 피꽃을 피우다. 여기도 선생님이 좀 유사한 식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듬감 형성한다. 적절한 설명이라서 2번이 가나의 공통점으로 보시면 되고, 3번은 이제 의인화된 자연물. 사실 가와 나 다 의인화된 자연물이 등장합니다. 굴참나무, 느티나무 다 의인화된 자연물인데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는 게 틀렸고요. 4번에 보시면 말을 건네는 방식은 이제 가에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나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에 보시면 어디서 왔느냐, 나무에게 말을 건넸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같은 처지라는 것 뒤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4번은 나에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가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의 일부 나와 있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다는 뜻이리라. 하자가 느티나무의 어떤 상처를 보고 아마 좀 힘들게 멀리 걸어왔다 이렇게 추측을 했고, 이 부분은 맞지만 대상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죠. 그냥 자기의 추측만 드러냈기 때문에 뭐 질문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5번은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번에 가의 A, B, 사실 뭐 1년, 2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부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네요. 1번 선지 보시면 A와 B는 모두 상승 이미지죠, 맞죠? 그래서 이때 B의 하강 이미지라고 한 게 틀렸고, 2번에도 보시면 A는 아침에 깨어나는 활동, B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아침에 깨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녁에 꿈을 꾸는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3번에 모두라는 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A와 B에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B에는 나와 있습니다. B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킁킁이나 뭐 포르릉포릉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B는 맞지만 A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A, B 모두 한상적인 요소를 드러냈다. A의 선생님이 화면에 표시한 이 부분, 구참나무가 여기 눈을 뜨고 일어난다. 이미 한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B에서도 아이들이 지금 비행할 수 있다.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약간 동화적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어떤 시적 대상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정답이 되고, 5번 선지는 사실 선지 자체에 약간 단어가 인간을 압도한다라는 이 단어가 좀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3번입니다. 나의 각 구절을 이제 풀이하는 건데, 여러분이 뭐 1번부터 쭉 보시면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 이미 굳은 살이라는 게 어떤 좀 힘들게 자라온 상처 이런 거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2번에 보시면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래 위의 맥락을 같이 보신다면 신발을 벗고 지금 느티나무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성찰을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잠시 멈춘다라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하자가 삶에 대한 성찰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연결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신발끈을 맨다. 이제 새롭게 좀 출발하겠다. 이제 떠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34번인데요. 여기에 사실 가나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에는 생동감 나와 있고 나에서는 자연물과 동질감 드러나 있네요. 이제 틀린 부분만 좀 짚어본다면 여기에 이 부분에 보시면 늘 새롭게 솟아오르는 굴참나무랑 그것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지에 보시면 우리는 서로를 통해 생의 활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딸려 있는 문제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작품의 어떤 맥락이나 내용 일치에서 걸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선생님이 문학 해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남은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